세기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다. AI 시대가 열렸고 코인의 시대가 열렸으며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가상 공간의 시대가 열렸다. 이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20세기의 패러다임으로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하니 도무지 해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 시급한 것은 100세 시대다. 우리가 알던 육식갑자의 시대가 통째로 변해버렸다. 산업의 구조도 바뀌어서 더 이상 노동력으로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개념은 노예에 가까운 노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다못해 의사들도 노가다에 가까운 외과 의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많은 것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기계들로 대체되고 있다. 직장도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다. 여차하면 아니 이미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고 보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노년 전체의 50%가 빈곤층이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던 선진국으로 분류되던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회 기반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살률이 1위다.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라는 말이다. 헬지옥,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설명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국전쟁통의 생존이 위협받던 시기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다. 뭔가 우리들의 생각에 심각한 병이 들었다.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연쇄 반응으로 도미노처럼 이 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옹고지신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것들 속에서 해법을 찾아보아도 이 병든 사회를 꿰뚫는 통찰을 찾지 못한다. 우리들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답을 찾아 오늘날까지 이끌어왔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진국의 사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낼 수가 없다. 우리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고 만들어야만 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아니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추석이 단단하지 않으면 석가래는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들이 놓친 그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빅뱅이 일어나고 138억 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이 지구별이 출현을 한 지도 벌써 45억 년이 흘렀고 또 이 지구별의 생명체가 출현을 한 것도 35억 년이 흘렀다. 현재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별에 출현을 한 것도 10만 년이 흘렀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유인원에서 출발한 인류의 조상들은 이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다. 각자 자신들이 자리 잡은 환경에 적응해가며 진화 발전을 하였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고 부를 만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쯤이 아닐까 싶다. 그 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유인원들은 아마 인류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래서 아마 동물에 더 가까운 상태였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쳤을 테고 그 경험과 생각들이 축적되고 대물림되면서 지식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문자를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작은 무리로부터 출발한 인류는 언어, 문자 등을 이용해서 점점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생각을 통일할 수 있어지며 더 큰 무리를 형성할 수 있어졌을 것이다. 물론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힘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리가 무리를 흡수하는 일들이 빈번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족이 출현을 했고 국가가 출현을 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인류는 저마다 자기의 환경 속에서 각자 자신의 환경에 맞도록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덩치가 커진 나라들이 확장을 꿈을 꾸고 결국 주변의 나라들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병탄에서 흡수하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쯤 전에는 이 지구별에 큰 생각의 씨앗을 꺼내는 사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을 했다. 그리스에선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소피스트들이,
중국에서는 공자, 묵자, 노자, 한비자 같은 제자 백가들이 등장을 했다. 이런 사상가들이 내놓은 더 좋은 생각들은 분명 이 지구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이 출현하고 로마 제국이 출현을 했으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도 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걸출한 인물이 출현을 했으니 인도에서 종교의 씨앗을 심는 석가모니가 태어났고 그 후 1000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한다. 종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다. 석가나 예수처럼 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분명히 큰 생각을 품는 화두를 이 세상에 던져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 500년대를 기점으로 우연인진 몰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던 인류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치며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중국에서 밀려난 혼족이 유럽으로 대이동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연결되어 아랍과 유럽의 수많은 민족들이 재정렬하게 된다. 자기 자리에서 발전하던 생각들은 다른 곳에서 온 수많은 생각들과 섞이게 되었으며 인류의 생각들은 성큼 한 발자국을 걷는 계기가 된다. 북위 37도선으로 이어진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서양과 동양을 오가며 생각들이 전파되고 섞이고 발전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마호메트의 출현으로 아랍과 유럽은 종교의 갈등을 빚으며 경쟁하듯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 중국 역시 변방의 민족들과 중원을 차지한 한족들과의 갈등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다가 1200년대 몽골에서 징기스칸이라고 부르는 걸출한 인물이 출현하며 중국과 아랍과 유럽을 무력으로 단숨에 통일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양의 것과 동양의 것들이 힘에 의해 강제로 서로 섞이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반면 종교로 유럽을 통일시킨 예수를 배출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나라를 잃고 전 유럽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개종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물과 기름처럼 유럽 사회에 안착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할까? 종교적인 이유로 고리대금을 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 덕분이었는지 유대인들은 일찌감치 금융에 눈을 떴고 금융업을 성장 발전시키게 된다. 베니스의 상이라고도 불렸던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 유럽을 전전긍긍하며 떠돌았고 상업과 금융업의 귀재들이 되어갔다. 유대 민족을 박해시키며 멸종시킨 왕조들은 오히려 파산을 당하고 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어지는 유대의 초기 금융은 결국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영국으로 넘어가 오늘날 금융업의 모태가 되었다. 영국이 산업혁명과 문화혁명과 같은 오늘날의 거의 모든 것들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유대 자본의 영향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인쇄술의 발전은 바다 지도를 만드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성경을 인쇄할 수 있어지면서 종교개혁의 토대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나의 작은 사건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의 생각은 섞이고 성장 발전을 하는 일이 중단 없이 벌어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만 년에 걸친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지식을 축적하고 축적했다. 그 결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상상력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뿌리를 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할 환경이 만들어지니 결국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두 사상으로 귀결되는 대전쟁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게 된다. 1, 2차 세계대전, 그 과정은 치열했고 참혹했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전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인류의 가슴에 심어졌다. 그 약속을 다짐하기 위해서였을까? 공산과 민주라는 두 대립각은 한반도에서 마지막 충돌을 했다. 전 세계인들의 대리전이 벌어진 것이다. 3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는 자신들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한반도를 초토화시켰고 한반도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되었다. 한국인들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남아야 했다. 빵을 주면 빵을 먹고 종교를 주면 종교를 먹고 기술을 주면 기술을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한반도에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온갖 것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것을 받아들여 한반도는 소생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아니, 애초에 우리의 것은 없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어디에서 온 건지도 모르고 받아들였다.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도태되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 한반도는 1만 년에 걸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대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만든 생각과 생활 양식을 받아들여 몸소 겪으면서 성장을 했다. 현재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 기준, 가치관, 종교 같은 것들은 모두 전 세계인들이 만든 것이다. 우리의 것은 없다. 하다못해 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아니다. 이 사회 환경 자체가 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사고체계는 전 세계인들이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내준 정보들로 인해 구성되어 있다. 학교조차 서양에서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학과목 역시 서양의 것들이다. 수학도, 영어도, 물리도, 화학도, 지리 같은 것들도 하다못해 우리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체육도 마찬가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전통에서 온 것이 없다. 그 뿌리는 모두 전 세계에서 만들어져 들어온 것들이다. 그것들이 섞이고 섞여 도대체 그 근본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만든 것들은 아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전 세계의 것들을 받아들이며 배우고 성장하는 사이 세계에서는 냉전의 시대가 열렸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 진영의 대립은 20세기가 끝날 때쯤 되어선 자본주의의 완성으로 결론이 났다. 전 세계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서로의 문호를 개방해 하나의 시장 경제를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세상이라고 부르는 인터넷의 시대가 열렸고 전 세계는 좀 더 치밀하게 연결이 되었다. 이처럼 20세기의 결과물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다. 빅뱅이 일어난 뒤 사방으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모여서 별을 만드는 과정처럼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지구별 곳곳으로 흩어졌던 인류는 다시 지구별 전체를 하나의 체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어냈다. 신의 의지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스스로 신의 영역을 넘보는 존재들로 성장을 했다. 우리들이 과거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과학과 기술과 의학의 발전 덕분인지는 몰라도 인류는 100세 시대를 살아내는 시대를 만들었다. 현재 인류는 전 인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21세기는 이 기반 위에서 출발한다. 21세기는 지구인의 시대다. 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생각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좁은 생각, 편협된 생각, 자기만 아는 생각들은 21세기를 살아날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 아젠다는 이것을 기반으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인류는 하나다. 이것이 대명제다. 유전학의 발전으로 피부 색깔로 인종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아랍의 사람과 남미의 사람이 같은 형질의 유전자를 가진 서로 같은 조상에서 이어진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진 것이다. 민족 고유의 개념이라는 말도 무의미해진 것이다. 종교는 하나다. 종교의 본래 의미가 그렇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 종자를 쓴다. 순 우리말로 마루는 최고의 것을 말한다. 가장 최고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뜻이다. 가장 최고의 것이 둘이일 수 있겠는가? 종교는 결국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이다. 진리라는 것은 너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다. 그것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는 이야기다. 전 인류가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진리인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야 비로소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논리일 뿐이다. 이미 이 세상엔 전 인류가 사용하는 공통의 언어가 탄생을 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이슬람을 믿든 가톨릭을 믿든 모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이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진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하나의 만국 공통어가 출현을 했다. 바로 의학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똑같은 의료를 사용한다. 아랍인도, 힌두인도,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마찬가지다. 총칼을 겨누고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모두 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의료체계를 만국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다. 설령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해도 수술대에 올라서서는 같은 언어로 치료를 한다. 이처럼 신앙과 종교는 다른 언어이다.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우리들이 종교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들은 신앙이었을 뿐이다. 종교가 아니다. 신앙은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종교는 그 어떤 것들도 뛰어넘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만국 공통어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지구상에는 만국 공통어로 사용되는 자본주의나 의학, 과학, 기술 같은 종교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했다. 인류의 통일이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인류의 사상적 대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커다란 상징이다. 이 사상이 통일이 될 때 한반도의 분단은 종식될 것이고 인류의 사상이 통일될 것이다. 전쟁으로는 힘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통일은 할 수 없다. 사실 공산과 민주는 하나다. 정상을 오르는 등산길이 이쪽과 저쪽으로 나뉜 것에 불과하다. 어느 쪽으로 산을 오르던 정상에 오르게 되면 모두 하나가 된다. 공산민주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에 이르고 자유로워지는 것에 있다. 그 하나의 산을 이쪽에서 오르는 것이 옳다, 저쪽에서 오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할 뿐이다. 그 목적은 사라지고 진영만 남아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결국 어떻게 자본을 쌓고 이 자본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다. 전 세계 빈부격차의 문제는 공산민주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대 숙제가 바로 이 분배의 법칙이다. 아직까지는 인류가 그 답을 내놓지 못한 영역이기도 하다. 이 분배에 대한 만국 공통어가 나와야 사상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인류가 하나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그 답들이 보인다. 따라서 이 분배의 법칙 역시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자본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 인류의 부의 재분배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난민의 문제로 유럽이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보살피고 돌봐야 할 저개발 국가들을 방치한 결과다.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부르짖고 주창하던 나라들이 자국만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자가당착이다. 아직 인권과 평등과 자유는 세계 만국의 공통 언어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아니, 인류는 아직 인권과 평등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다. 21세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한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자신의 발자국을 생각하는 법이다. 이것이 성숙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앞서 안다고 말을 하는 식자들의 행위이지 않을까? 선진국은 저개발 국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라, 이 지구상에 닮고 싶은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던가? 저들이 가진 힘을 우리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해도 저 나라를 닮고 싶은 나라는 없다. 이것이 선진국들이 힘을 가지고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전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몰락한 이유이기도 하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던 소련이 분열된 이유도 결국엔 이것 때문이다. 최초의 인간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눈, 코, 입, 귀 같은 오관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 이 정보들을 활용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은 대를 이어가며 축적이 되었고 지식을 쌓았을 것이다. 생존의 시대엔 선악의 구별이 모호했을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이 선이 되었고 도태되는 자들은 악이 되었다. 분별이 분별을 낳으며 분별의 지식도 만들어지고 쌓였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는 인간의 분별심은 어쩌면 타고난 천형이었을 게다.
그렇게 만들어진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당연히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다. 저마다 자신들이 선이라고 주장을 할 뿐이다. 좌파는 자신들이 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파 역시 자신들이 선이라고 주장을 한다. 시대마다 선악은 항상 변해왔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고 있던 시대에서는 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악이었다. 이 세상에 선악은 따로 없다. 언제나 힘을 가진 자, 살아남은 자가 선이었고 옳았다. 역사는 힘을 가진 자와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선징악의 논리는 허구다. 오히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실에 가깝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이것이 진리다. 이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통용이 되고 누구에게도 통용이 되는 언어만이 진실이고 진리이며 종교이다.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간이 작동하는 원동력이다. 여기에 더해서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논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먹힐 수가 없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세상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일어나는 5만 가지의 것들이 바로 인간이 벌인 짓들이다. 이 말은 인간은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분별은 허구요 허상의 논리이다. 덜 성숙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환경이 갖추어지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아는 것이 많아지고 성숙된 인간은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쫓는 본능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인간도 있다. 이처럼 배움과 알에 의해서 인간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인간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다. 짐승과 같은 인간도 성스러운 인간을 만나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탐욕스러운 인간도 무력이 없는 인간을 만나면 어떻게 하질 못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더 나은 인간은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 인간은 절대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인간의 평등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이 평등한 것은 한 개의 육신에 한 개의 영혼이 깃들어 살며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이라고 부르는 공통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부잣집에 태어날 아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가난뱅이 부모를 가져야 할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불평등이 아니다. 지극히 평등한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얼굴을 가지고 저마다의 기질을 부여받아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간다. 각자 자신들의 인생이 있다. 부자는 부자의 인생이 있고 가난뱅이는 가난뱅이의 인생이 있다. 모두 부자로 살 수 없고 모두 가난뱅이로 살 수도 없다. 모두 부자가 되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바르게 살게 되면 절대 불행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평등이다. 누군가는 디코를 타야 편안하고 누군가는 벤츠를 탔을 때 편안하다. 이것이 평등이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80억개의 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남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 나의 인생에 꼭 맞는 정확하게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만 잘 활용을 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데는 분명히 그 원리가 있다. 이 원리들을 알 때 비로소 평등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 평등을 알게 되면 비로소 평등은 세계 공통의 만국 언어가 될 수 있다.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아는 것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딱 그만큼 보인다. 착한 것, 옳은 것에 붙잡히면 이 세상이 바르게 보이지 않는다. 사상이나 신앙은 특히 더 심각해서 사람의 생각을 옭아맨다. 이렇게 설익은 생각으로 섣부르게 행동하면 그 결과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생각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그대의 알미 부족한 탓이다. 안다는 것에는 분명
그 깊이와 두께가 있어서 표피의 것만을 알고 다 안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21세기가 힘든 것은 우리들의 알미 껍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은 따로 국밥처럼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겉돌고 있다. 빅뱅에서 출발을 한 우주도 하나로 뭉쳐진 힘이 커지면 초신성이 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전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다가 21세기가 되기 전 다시 하나로 연결을 시켜버린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이 아는 것들을 하나로 꿰어 엮어내야만 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이라는 표현처럼 무국에서 태극이 시작되었고 태극이 다시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괴를 만들고 64괴로 우주 삼라만상이 모든 그 상을 드러냈으나 결국 모든 분열은 궁극으로 다시 황극으로 이어져 처음에 무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깨어질 때 그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 세계 만국 공통어는 바로 이 진리의 말들이 될 것이다. 21세기 우리들의 언어는 진리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공인의 시대다. 우리는 100여 년의 주기로 시대가 변해왔다. 대항해의 시대가 있었고 제국의 시대도 있었다. 냉전의 시대가 있었고 대통합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구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대통합이 이루어졌고 인류는 유기체처럼 하나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개인의 힘으로는 한 국가의 힘으로는 21세기를 살아낼 수가 없다. 너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이미 사회구조가 이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고 사용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난다. 이 세상에 필요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다. 모두 존재의 이유가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전 인류는 모두 공적인 존재들이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공인인 셈이다. 이 공인의 시대에는 공인으로 살면 편하고 사적으로 살면 힘들어진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작은 생각은 작게 쓰일 것이고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큰 생각들은 크게 쓰여 작게 쓰이는 일엔 작은 돈이, 크게 쓰이는 일엔 큰 돈이 흘러갈 것이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을 뿐이다. 이 나라의 기업가들 가운데 단순하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에겐 큰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일순간 흘러갔다 해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공인의 삶을 사는 사람과 사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과물이 천지 차이이다. 같은 일을 해도 그 물건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과 월급을 받아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1년, 2년, 10년이 흐른 뒤에는 그 격차가 쫓아갈 수 없게 벌어질 것이다. 21세기는 이처럼 21세기가 공인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공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다. 저마다의 얼굴로 태어나서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이다. 따로 또 같이인 셈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질 못했다. 이미 공인의 세상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쫓아오질 못했다. 그리고 100세 시대가 왜 왔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 지천명이란 표현은 21세기에 사용될 언어였다. 과거에는 50년을 살아내기도 어려웠다. 오죽하면 환갑을 축하했을까. 그러나 100세 시대에서는 50년 정도는 살아봐야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 된다. 내가 태어난 천명을 깨닫고 죽기 바쁜 세월에 지천명이 무슨 큰 의미가 있었을까? 100년을 사는 오늘날에 와서야 이 지천명이 비로소 가치를 얻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100세 인생에 맞는 인생의 설계가 나와야 한다. 연령대별로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21세기 100세 시대에 맞는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급하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